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럼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집을 내가 두 채, 세 채 막 이렇게 갖고 있었어. 갖고 있다가 세금 당장에 물어야 되겠죠. 그죠? 세금 물고 마지막으로 한 채만 소유했다. 한 채만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합니다. 다시 기산하니까 그게 왜 쓸데없이 집을 많이 갖고 있었나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그죠? 그게 다시 기산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내가 A주택을 서울에 갖고 있었어. B주택을 분단에 갖고 있어. 집 두 채 아닙니까? 그죠? 자, 두 채니까 무조건 세금 물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중과세 세금 물어야 되겠죠. B주택을 양도를 내서 팔았어요. 팔고 과세를. 전에 같으면은 이거를 규정이 어떻게 해요? B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음 날 A주택을 양도해도 상관없었어요. 비과세 다 받았어. 다 받았는데 지금은 어떠냐? 요게 2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2년 뒤에 해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주택으로 돈 벌려고, 그죠? 팔고 또 사는 겁니다. 그죠? 또 사갖고 또 가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갖고 자, 그래서 이 서울의 아파트를 7년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주택 한 채밖에 없었어. 한 채밖에 없어도 또 2년 이상 갖고 있어야 저거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그 2주택인데요. 일시적 2주택에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이사 가는 거거든요. 대체 취득은 이사입니다. 자, 이사를 가기 위해 갖고 집이 두 채가 일시적으로 돼버렸어요. 돼버리면은 전에 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는 게 요게 이제 기본 저 원칙이라 보시면 돼요. 원칙인데 조정지역에서는 1년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뒤에 가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혼인으로 인해 갖고 부부가 같이 집을 한 채 가져왔어. 가져와 갖고 이게 이제 집이 두 채가 됐어요. 그러면 5년 내에 어느 집이든 양도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5년 내에 양도를 하면은 하여튼 양도하는 집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자, 상속은 약간 좀 달라요.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상속주택을 바로 양도하시면은 안 됩니다. 비과세 못 받아요. 어느 주택을 해야 되냐?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양도. 5년 내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제 비과세를 받지 상속받은 주택을 바로 양도를 하면은 못 받습니다. 요걸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부모 복량 1주택 요거는요 10년입니다. 요거 잘못됐는데 요거 바뀌졌어요. 요것도. 요거는 10년 내에 노부모 복량 부모 집 있고 자식 집 있어요. 그럼 어느 집도 상관없어. 어느 집도 상관없이 하여튼 10년 내에 팔 때는 비과세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혼인으로 요건 얘기 들었는 거고요. 일시적 2주택은 요런 개념이고요. 자, 지금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일단은 이제 3년 내에 조정지역, 여기 보면 둘 다 조정지역인 경우요. 둘 다, 그러니까 대구 같으면 어디겠습니까? 수성구에서 동구로 옮긴다. 지금 수성구에서 동구로 옮긴다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 무조건 여기에 해당됩니다. 1년 내에 전입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한 개는 조정지역이고 한 개는 비조정지역이다. 안 그러면 둘 다 비조정지역.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경산 하양 비조정지역이거든요. 대구 수성구에서 그 경산 하양으로 내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3년 내에 팔면 돼. 대구 집을 3년 내에 팔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하양에서 대구로 와. 하양에서 대구로 오면은 어떻게 하양 집을 3년 내에 팔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비조정지역 뭐 하양에서 뭐 암양으로 온다 뭐 이러면은 이제 비조정지역이니까 요거 3년으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조정지역일 경우에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일시적 1주택은 1년 내에 요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뭐 도표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요것도 좀 이제 알으셔야 되는 게 A주택을 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사야 여기 적용이 됩니다. 1년 후에. A주택 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B주택 샀다. 그러면은 비과세 못 받습니다. 이거. 비과세 못 받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뭐 그리 빨리 사냐 이거래요. 그게 투기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기로 보는 시점을 1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1년 뒤에 B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내에 요 A주택을 팔면은 요거는 이제 A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물론 A주택은 2년 보유 요건을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받는 게, 요게 이제 기본 공식입니다. 요게. 자, 기본 공식인데, 요게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만약에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를 요게 다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1년 이내로 바뀌었어요. 여기요. 지금 이사를 간다. 12일 때, 이거 2019년이거든요.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 이제 요래 바뀌었어요. 요래 바뀌었는 게 요게 이제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에서 동구로 온다. 조정지역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1년 집이 두 채다. 두 채인데 지금 A주택을 사고 나서 1년 더 지나서 B주택을 샀다. 사고 나면은 요걸 언제 1년 이내에 모든 걸 다 처리해 줘야 돼요. 처리해 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다 보면 1년을 못 채울 수 있잖아요. 그죠? 못 채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요거는 또 봐줘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임차인이 있으면은 2년 내입니다. 2년 내. 자, 임차인이 있으면은 A주택이든 B주택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2년까지는 봐주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1년 만약에 못하고 3년까지 이렇게 걸려버리면 중과세는 아닌데 일반 세율을 물어야 돼요. 일반 세율. 일반 세율에다가 장기 특별 공제는 또 해줘요. 요거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유도리를 주는 거지. 근데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일반세도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일반세 최고 세율이 45%니까 어쨌든 뭐 1, 2억 또 세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물려면은 요 안에 다 해결해야 돼요. 요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이사를 가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분양권이 여기 포함이 됐다는 거. 주택수에 포함되어 갖고 지금 뭐 분양권이 포함되면은 이제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분양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2주택, 취득세, 뭐 이런 게 또 관련돼요. 종부세하고 이런 게 관련이 돼요. 자, 그래서 전에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만 이게 포함이 됐는데 지금은 분양권 포함이 됐어요.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자, 그러면은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나는 투기를 하려고 이거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사를 하려고 내가 분양을 받았어. 이럴 경우 많잖아요. 그죠? 자, 요 경우는 이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주택 1분양권. 자, 여기는 비과세 예외 적용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닌 거죠.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보이겠네요. 자, 요거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내용을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지다 보니까 여기 나오더라고 보이겠네요. 자, A 집을 내가 갖고 있었어. 갖고 있었는데 원래부터 이제 분양권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021년 3월에 내가 분양권을 하나 받았어. 받았는데 요게 보통 분양권 받으면 한 2년 내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죠? 준공이 되면은 3년 이내에 내가 A주택을 매각을 하면은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열로 이제 뭐 이사를 하든지 뭐 여기에는 꼭 열로 이 집으로 꼭 이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없어요. 여기. 그래서 2년 보유 조정지 대상 지역에서 물론 당연히 2년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죠? 거주를 해야 되는 요 이제 규정이 있는데 요게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준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꼭 이 집을 2년 만에 꼭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요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특례 규정을 요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년 보유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년 거주
A주택을 이제 취득을 하고 있는데 분양권을 취득했어. 근데 준공은 요때 되고, 그러면 준공이 요때 되면은 준공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여기에 실거주를 하고 2년 이내 매각을 요래 하면 요런 데도 또 만들어놨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특례조항으로 뭐 이게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2년 이내 요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내가 앞에 게 더 나오면 앞에 걸로 하면 되고, 요 특례조항이 되면 특례조항으로 아마 특례조항이 더 좀 융통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아 보이겠네요. 그래서 준공되면 어차피 내가 이 집에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앞에는 꼭 실거주 말은 없어요. 실거주 말은 없는 걸 봐서는 실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융통성을 좀 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고가주택은 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고가주택은 여기에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이 났어요. 뭐 대구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양도차익이 10억이 났는데 양도가액이 실제로는 22억 파는 가액이 22억 5천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12억 5천이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요래 나왔다는 거죠. 자, 요래 나오면은 요거를 9억하고 9억 초과분하고 나눕니다. 자, 9억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그러면 22억 5천만 원 분의 9억을 하는 게 여기 40%가 나와요. 그러면 4억은 비과세고, 요거 6억은 이제 과세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걸, 여러분, 그렇게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왜 이제 이 고가주택에 굉장히 중요하냐면, 6억을 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집을 오래 갖고 있었어. 그러면 공제를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10년을 갖고 있었어. 10년을 갖고 있으면은 4억 8천만 원을 요걸 공제를 해주고 1억 2천만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나오냐? 2,600만 원 이런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22억짜리 집을 팔고 세금 한 2,600만 원 뭐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6억 다 과세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돈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겠죠, 그죠? 6억 다 과세 여기 40%, 한 40% 정도 될 겁니다. 40%면은 한 2억 한 5천 정도, 이 정도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양도소득세. 자, 그래야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10년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해줬는데 거주 안 해도 돼. 거주 안 하고 10년만 갖고 이렇게 해주도록 돼 있던 것을 요걸 이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바꿨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바꿨느냐? 전에는 10년만 내시면 이렇게 80% 공제를 해두는 거를 2년 무조건 거주해라. 무조건 이건 의무사항이다. 거주 안 하면은 이제는 세율을 여기를 적용해 줍니다. 여기를. 2년을 거주를 해라. 거주하고 보유 10년 하고 거주 10년을 해야만이 80%를 받을 수 있다. 요게 작년 말까지 기한을 딱 줬어요. 작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이제 기한을 딱 주니까 이게 이제 작년 말 이전에 집을 팔았던 사람은 10년 보유를 했던 사람은 세금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한 2천 요 정도만 세금 내야 되는데 딱 원래 한 해 딱 지나서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8,800 거기가 1억 가까이 세금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많이 증가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얘기가. 그래서 뭐 여기 요 말이 보면 2020년 말까지 매도 시에는 2021년 이후 매도하는 것보다가 뭐 6천만 원 절세가 가능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